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우물만 파야 한다. 경기도 여주에는 성공 법칙과도 같은 이러한 원칙을 깨고 당당히 부자가 된 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부자 농부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제작진.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계세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계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농부 맞으세요? 부자는 아니고요. 시골은 다 일부자고요. 그냥 농사 짓고 있어요. 연매출 6억의 부자 농부 오대석 씨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오대석 씨는 어떻게 부자 농부가 됐을까? 비밀스러운 커튼 속이 궁금해지는데, 지금 보니까 커튼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커튼은 뭐예요? 이 안에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이제 보배로운 거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럼 따라오세요. 드디어 공개되는 커튼 속 보물의 정체. 자, 와서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보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난 화분들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온실 하우스를 가득 채운 화분의 개수가 더욱 놀랍다. 이 많은 게 뭐예요? 이게 서양란 중에서 신비디움이라는 거예요. 신비디움? 신비디움은 난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으며 재배 기간이 길어 귀한 대접을 받는 작목이라는데, 요거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곧바로 꽃이 피면은 일본으로도 수출률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이고, 이 국내 시판용으로도 좀 나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주로 수출을 위해 키우는 만큼 수출 여건에 맞추기 위한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거는 꽃이 핀 상태에서만이 판매가 돼요. 봄철 같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안 핀 거 몽우리를 찾고, 지금은 추울 때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활짝 개화된 걸 찾기 때문에 꽃 펴야지 많이 나가요. 수출 시기에 맞춰 꽃이 피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데, 이러한 재배 기술 덕분에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요즘은 출하를 앞두고 꽃대를 보호하기 위한 지주 작업으로 바쁘다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처음에 중국으로 우리가 많이 수출할 때는 이 품종이 약해가지고 이걸 탁 놓으면은 꽃이 4대짜리라도 4대가 모가지가 다 똑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완전히 그냥 그 농사는 그 화분은 3년 동안 키워가지고 망쳐버리는 거지. 신비디움은 3년을 키워야 얻을 수 있는 꽃대가 곧 돈이기 때문이다. 한 대가 한 5,000원 정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크고 화려한 꽃으로 오대석 씨를 부자 농부로 만들어준 효자 작목 신비디움은 1월에 출하되면 또 얼마의 소득을 창출해낼까? 여기 있는 거는 신비는 전에는 한 4만 개 정도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한 7,0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7,0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 꽃대 하나가 우리가 절하로 잘라서 팔았을 때 약 한 5,000원 받아요. 그러면 이 평균 이거 하나가 한 3대 정도 잡으면은 그 예상치는 나오는 거죠, 뭐.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약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더 낼 수 있는 상황. 지금의 오대석 씨를 있게 해준 작목이 신비디움인데, 한창 수출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비디움으로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 장사를 합류하면서 이것을 봤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재배하고자 원했지만은 내가 재배 기술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과정에서 저희 농장에 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받아서
100%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전체 온실에서 꽃대 한 대도 안 나왔어요. 한 대도 안 나와가지고 그 해에 손해본 거만 분당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갔다고 봐야죠. 10여 년 동안 화훼 유통업을 해온 경험으로 신비디움의 가능성은 알아보았지만 자신만의 재배 기술 없이 시작했던 신비디움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정성을 다했던 3년이란 시간 꽃대가 없는 화분과 함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을 함께했던 아내 문춘아 씨 역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막막함과 절망스러움이 밀려온다는데. 그냥 막막했죠.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더 이제 열심히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신비디움의 사활을 걸었던 만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 부부는 전국의 신비디움 농가를 찾아다니며 재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이 다 가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 서해안 쪽에 한 군데 갔는데 그분한테 이것을 보여주니까 내년에 꽃을 피우자면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철야 작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답을 찾고 싶다면 질문부터 하라. 전국을 찾아다닌 오대석 씨의 집념과 신비디움을 향한 정성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어렵게 신비디움 재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작업을 전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나무 하나에 꽃이 막 7대, 8대씩 막 나와서 경매장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던 그런 상품이 됐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있지도 않았죠. 그렇게 꽃대가 튼튼하고 오래가는 품질 좋은 신비디움을 생산하게 된 오대석 씨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화훼업내 수출 확대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탑과 농업인 대상은 물론이고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처음에 수출할 때 중국에 대해서 이 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상에서 이렇게 좋은 꽃이 있을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말하면 춘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 그 시절 한 달 전년에만 꽃 피는 시기만 맞춰놓으면 최고가의 무한정 나갔기 때문에 그 시기만 맞추면 뭐 이 농장이 커서 100차 아니라 1000차가 있어도 나갈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마디로 돈을 긁어들였죠. 신비디움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오대석 씨는 부자농부답게 당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로 여기로 확장을 해가지고 오면서 15,000평을 땅을 사고 이 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남들과 같은 똑같은 시설이 아니라 19년 전년에 그 당시 금액을 20억을 낸 게 시설 투자에만 했기 때문에 과감 없이 했죠. 부자농부의 두 번째 성공 비법,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라. 규모를 자랑하는 오대석 씨의 온실하우스. 모두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농장에 들어가 있는 고압엽인 농사용이 1000kg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전기 시설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시설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센서가 컨트롤 박스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비싸죠. 다양한 작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높이와 튼튼한 프레임은 기본.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이동식 벤치 시스템에 다른 화훼온실 하우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작업대도 눈에 띄는데 다른 데서 구경 못했던 그런 미약할 거예요. 사람이 서서 일일이 저 지주를 박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좀 편하게 갈 수 없을까, 편하게 일을 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다리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편하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 밖에도 온실 하우스 내 온도를 조절하고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전기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겠네요. 이게 농업용인데, 여긴 농업용인데 월 전기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000만 원? 신비디움을 수출해 수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던 시기에 사용된 운영비였던 것. 오대석 씨는 그때의 투자가 있어 지금까지 소득을 낼 수 있는 거라 자부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 시간당 114mm.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은 소방서 살수차 옆에 서 있는 그런 기분. 2013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내려앉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우스가 반이 묻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었죠. 공식적으로 내가 그때 피해 집계를 해가지고 올린 거는 5억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 집계를 올렸죠. 부자 농부에게 닥친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신비디움밖에 몰랐던 오대석 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상해공항에서 갑작스레 가슴이 따갑고 아파서 쓰러진 그런 상태였었는데 판명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판명이 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 3급, 심장 장애 3급의 판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신비디움 재배를 위한 밤낮 없는 고민과 계속된 노동에 건강이 버텨내지 못했던 건데 그냥 저렇게 멀쩡하니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이제 못 일어날 이제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그때는.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훼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게 됐고 신비디움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수출길이 거의 막혔고 나간다고 해도 그동안에 받던 금액의 3분의 1뿐이 값을 못 받고 연이어 닥친 위기 앞에 힘이 되어 주었던 건 바로 가족이라는데 큰아들 오성민 씨는 젊은 감각으로 갈 곳 잃은 신비디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꽃농사가 기존에는 다 선물용으로만 판매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점점 선물 인구가 줄어들어서 꽃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 시장은 전혀 꽃을 사지 않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을 하다 보니까 꽃값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비디움의 꽃대를 잘라 교구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 이를 계기로 오성민 씨 또한 어린이 꽃꽂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청년 농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오대석 대표를 있게 한 위기 대처 방안은 따로 있다는데 신비디움 농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에는 신비디움만 했지만 지금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따라와 봐요.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좋은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두 번째 효자 상품이에요. 한번 보세요. 또 다른 하우스에서 발견한 정체 모를 새로운 작목. 모종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과연 생소한 이 작물은 무엇일까?
이게 먹으면 엄청 좋은 와송이에요, 와송. 예, 기와와 해가지고 소나무 송 해서 와송. 주로 지붕의 기와에서 자라던 식물로 소나무를 닮아 와송으로 불린다는데, 그가 신비디움을 대신해 와송으로 온실을 채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전문 경영이 되고 나가지고 유럽 연수를 갔을 때 1차 산업만 키워서 한 번만 출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를 6차 산업까지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가더라. 보는 시각적인 농사에서 먹는 미각적인 농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고 들어와서 찾아보고 있는 중에 이 와송을 만나게 됐죠. 와송의 효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데, 내가 변비가 심했는데 이 와송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효소를 사다 먹었는데 내가 변비를 다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나만 좋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량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장목 전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해외 연수를 통해 6차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한 오대석 씨는 장목 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2011년부터 실행에 옮겼다는데, 재배가 까다로운 신비디움을 키워온 경험과 시설 덕분에 와송 재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대신 적박한 환경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와송이 4대 항암 약초로 알려져 있는 만큼 또 다른 경쟁력을 준비했다. 우리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고 무농약이고,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일하는 분들이 아무 때나 막 따서 들어도 전혀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완전 무농약 와송입니다. 보는 것이 아닌 먹는 식물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것.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와송으로 시장에 당당히 나서기 위한 것이었는데, 장목 전환에는 어렵지 않게 성공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따로 있었다.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이제 아무리 영업이 자신이 있다고 해도 내 혼자 힘으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마케팅 때문에 많은 것을 다녔죠. 판로 개척을 위해 가장 처음 문을 두드렸던 곳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지금은 매년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생화송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했었다고 한다. 이 와송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뭐 식물이고 어떤 뭐 그 작물인지 또 처음에 사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송으로 단 3일간의 시식 행사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루의 매출률이 그 당시 150에서 200 정도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디에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던 계기가 됐죠. 이때 판로 개척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것은 작은 아들 오성일 씨. 와송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대량 납품이 가능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기존에 와송을 하시던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라든가 직거래라든가.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와송이 정말 좋다고 한다면 이거를 대형마트나 저희가 손쉽게 오프라인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업체를 끼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대형마트들에 직접 대안을 했어요. 오성일 씨의 이러한 노력으로 각종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백화점과 호텔에까지 와송을 판매할 수 있었고, 생와송과 함께 와송 효소도 직접 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와송으로의 장목 전환을 통해 평균 1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은 것이다. 바쁜 하루를 보낸 오대석 씨는
신비디움과 와송이 겨울밤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난방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는데 밤새 돌아가는 거죠. 따뜻하게. 이제 세팅해놨으니까 15도 되면 지가 꺼지고 이제 내려가면 또 이제 올라가고 지 스스로 알아서 해. 온실 하우스 설비에 대한 자부심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돌아선 오대석 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또 다른 하우스. 제작진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뒤를 따라가 보니 하우스는 바로 오대석 씨의 보금자리였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온실 하우스 설비에 전 재산을 투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됐다는데, 당장이라도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지만 이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식물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만큼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관심도가 틀려지니까 그 곁에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대석 씨의 이러한 결정에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아내 문춘화 씨.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도 해봤다는데 반대했죠. 반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내일의 꿈이 있으니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버님이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남편의 꿈과 열정을 묵묵히 응원하며 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딱 좋아, 됐어. 아내의 사랑과 정성에 와송 샐러드로 특별함까지 더한 건강 밥상이 차려지고, 자, 맛있게 잘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대석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늘 미안한 마음이라는데, 지금까지 결혼하고서 오늘날까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일이 좀 적은 걸로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욕심을 부리고 해달라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오대석 씨가 부자농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 날 다시 부자농부를 찾은 제작진. 따사로운 햇살에 커튼이 열리고, 그런데 하우스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부자농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 간 걸까? 그래서 찾아 나섰다. 아버님! 예. 어머니! 어디? 이것도 우리 농장이에요. 오대석 씨를 찾은 다른 하우스 안에는 신비디움과 와송이 아닌 또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큼직한 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제주도에서만 난다고 생각하냐는 귤나무야. 귤 중에서 최고급 귤이라고 하냐는 황금향. 황금향이 여주에? 화훼농원에 자라고 있는 과수나무의 정체는 황금향 나무였는데, 위도산 가장 북단에 위치한 황금향 농장인 셈. 오대석 씨가 여주에서 황금향을 재배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신비디움을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와송을 키워가지고 지금 현재를 잘 농장을 꾸려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의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이 황금향을 재배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작목으로 황금향을 선택한 것인데, 4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대석 씨의 황금향은
12월에 출하하는 일반 농가와 달리 10월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노지에서 월동비 하나도 안 들여서 나올 때에 그 귤이 나올 때 판매를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난방비를 들여서라도 제주도에서 나오기 전, 제주도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귤은 완전히 판매가 끝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나옵니다. 질 좋은 열매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대석 씨는 부자농부답게 황금향을 통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 황금향을 재배하면서 일손을 줄이는 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따지 말고 소비자가 와서 직접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관광농장을 깨우면 상당히 농장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관광농장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단계예요. 신비디움은 수출 물량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농어는 먹을 수 있는 와송과 직접 과일을 따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황금향으로 관광 농원화할 계획인 건데 화훼업을 6차 산업과 연계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대석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남들하고 평범하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하고 겹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평수에서 식물을 재배해서 판매했을 때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맨주먹으로 화훼업에 도전해 수없이 닥친 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읽어내는 눈과 결단력으로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오대석 씨. 남다른 생각과 열정으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부자농부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부자농부는 믿음과 정직이에요. We can do anything. We can be anyone. Just close your eyes and try.